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혜별입니다. 보리는 세계 5대 작물 중 하나로 예로부터 우리 몸을 보하고 오장을 튼튼히 해주는 최고의 자양강장제로 여겨졌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쌀 다음 가는 주식으로 사랑받으며 전국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식생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보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매년 특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조사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그 특별한 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오늘 연구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사님. 안녕하세요. 네,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우리 농업 환경 속에서 보리 농사를 좀 더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지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거든요. 어떤 방법인가요? 네, 보리의 시기별 생육 상황에 관련된 정보들을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담당자가 조사해서 국가농작물 병해충 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는 보리 생육 상황 조사인데요. 시스템에 입력된 시군별 조사 기록은 집계에 분석한 후 시비 해충 방제 등 현장 기술 지원 자료로 활용하거나 적기 농작업 추진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국가농작물 병해충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의 생육 정보란을 통해 공개되는데요. 국민 누구나 정보가 필요한 경우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보리 농사에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엔 국민 모두가 다 열람을 할 수 있는군요. 보리 작황을 분석하고 또 안정 재배를 유도할 수 있는 농작업 기초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보리 생육 조사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네, 보리 생육 상황 조사는 전년도 12월 1일부터 시작해 6월 16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조사하는데요. 전년도 조사 자료는 다음 해 1월에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또한 생육 상황 조사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날이나 다음 날 조사하고요. 기상 상황 등으로 인해 조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조사를 실시합니다. 연구사님, 그럼 생육 상황 조사는 보리를 심은 포장이면 어느 곳이나 선정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보리 생육 상황 조사 포장은 보리 재배 면적이 많은 55개의 보리 주산지 시군에서 적파, 만파 각 1개소 이상 선정하고요. 지역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대표 품종을 선정하되 가급적 전년 조사 품종과 동일한 품종을 선택합니다. 자주 조사해야 하니까 아무래도 동선이 짧은 곳을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조사의 편의상 기술센터와 가까운 포장을 선정해도 무방한데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가능한 지난해 조사한 포장 또는 인근 포장 중에서 3개소를 선정해 전년과 평년의 생육 상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생육 상황 조사 지점은 조사 포장에서 제식 밀도와 생육 상태를 확인해 고르고 균일한 지점 3곳을 선정하는데요. 대개 포장의 두둑에서 두세 번째 떨어져 있는 두둑골의 개체들이 생육하고 있는 지점을 선정합니다. 조사 지점은 홀대로 표시하고 측정하기 편하도록 정해진 규격의 조사 틀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점에서 매회 동일하게 조사하는 것이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구사님, 생육조사는 보리의 생육 상황을 파악하고 수량 예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시기별로 어떤 항목을 조사하나요? 네, 보리 생육조사는 초장, 경수, 고염률, 고사경률, 간장, 이삭수, 이삭당 영화수, 이삭당 립수, 천립중, 그리고 천제곱미터당 예상 수량을 조사하는데요. 초장과 경수는 전년도 12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5회, 고염률과 고사경률은 3월 1일 1회 조사합니다. 또한 5월 16일에는 출수기, 간장, 이삭수, 영화수를 조사하고요. 마지막 조사인 6월 16일에는 성숙기, 이삭당 알수, 천립중 예상 수량을 조사합니다. 와, 이렇게 많은 내용을 정확하게 조사하려면 조사 요령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조사에 필요한 조사 기록장과 연필, 면적 조사를 위한 50m 이상의 줄자, 초장 조사를 위한 1m 이상의 대자, 그리고 조사 지점 표시를 위한 폴대 및 라벨과 생육 상태를 기록하기 위한 사진기를 준비합니다. 줄자, 대자, 사진기? 이 준비물을 보면 길이를 재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시기별로 측정해야 할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초장을 측정해야 하는데요. 조사 개체에 고엽이 없으면 지면부터 개체 또는 포기의 최상위 잎의 선단까지 길이를 측정하고요. 월동 후에 고엽이 생겼을 때에는 고엽을 제외한 최상위 잎의 선단까지 측정하는데 20줄을 조사해 평균치를 계산합니다. 두 번째는 경수조사인데요. 주경에서 분리돼 두 번째 잎이 1cm 이상 자란 줄기의 총 수를 3회 반복 조사해 1제곱미터당 경수로 환산합니다. 경수를 셀 때에는 죽은 경수까지 포함해 측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고엽률은 반복 조사구 안에 10개의 개체에서 살아있는 제일 긴 잎의 길이에 대한 고사된 잎의 길이를 비율로 계산해서 조사하고요. 네 번째, 고사경률은 제곱미터로 환산된 조사구역 내에서 전체 경수에 대한 고사경의 비율을 측정해 줍니다. 다섯 번째로, 간장은 지면에서 이상무까지의 길이를 측정하는데 초장과 마찬가지로 20줄을 조사해 평균치를 계산합니다. 여섯 번째, 이삭수는 30cm간 조사구역 내에서의 이삭수를 제곱미터당으로 환산해 측정합니다. 일곱 번째, 이삭당 영화수는 쌀보리와 같은 육조맥은 한 이삭의 영화가 6줄로 달린 형태로 이삭당 한 줄의 영화를 6배로 곱하여 계산하고요. 맥주보리와 같은 2조맥은 2배를 곱해 계산하면 되는데요. 10개 이삭 내외로 조사해 평균합니다. 여덟 번째로, 이삭당 립수는 생육이 균일한 장소에서 무작위로 10개의 이삭을 채취해서 탈곡하고 전체 립수를 조사한 다음 10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아홉 번째로, 철립중은 보리를 수확하고 쌀애기를 제거한 종실 철립의 무게를 측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0제곱미터당 예상 수량은 1제곱미터당 수확한 보리를 탈곡해 수분이 15% 이하가 되도록 건조한 다음 쌀애기를 제외한 종실의 무게에 도정된 보리의 백분율로 1000제곱미터당 수량을 계산하면 됩니다. 와, 들어보니 시기별로 정말 꼼꼼히 조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때 병해충 발생 여부도 함께 조사해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병해충 발생 조사 또한 병행하고 있는데요. 보리의 경우 5월 6일, 16일, 26일 3회 조사하는데요. 조사하는 병은 붉은 곰팡이병과 깐부기병, 해충은 멸강나방, 보리잎 굴파리, 진딧물 등입니다. 이에 대한 병해충 발생 정보를 국가농작물 병해충 관리 시스템에 업로드해 국민 여러분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오늘 내려오는 길에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병해충 정보뿐만이 아니라 상담, 기상 정보까지 정말 유익한 정보가 많이 들어있던데, 연구사님, 마지막으로 생육 조사를 하면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보리 생육 조사의 경우 조사 샘플 수가 적기 때문에 정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생육 조사 전에 보리 포장 전체를 육안으로 확인해 생육 균일도를 파악해 주시고요. 지나치게 작거나 큰 개체는 반드시 제외하셔야 합니다. 또한 조사된 성적이 포장의 대표값이 되는지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농사를 위한 기술지도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농산물 생육 상황과 병해충 조사의 중요성이 더 잘 와닿았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효율적인 현장 기술 지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생육 상황 조사 정보. 앞으로도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